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애플은 화요일에 하락한 몇 안 되는 주식 중 하나였습니다. 퍼플렉서티 인수가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갈등으로 중국,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 재검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애플과 인공지능의 격변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 상반기 애플의 주가는 꽤나 고전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 내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하락한 종목 중 하나였는데요. 주가 하락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가 애플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관세가 애플의 사업 운영 비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예측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인 불확실성보다 더 깊은 우려는 바로 애플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쟁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규모 AI 투자와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음성비서 시리의 인공지능 통합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차체 데이터 센터 투자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과연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흥미로운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애플이 AI 스타트업인 퍼플렉서티를 인수할 수 있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퍼플렉서티는 대형 언어 모델을 활용한 검색 기반 AI 챗봇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 내부에서 이 회사를 인수하는 방안을 두고 회의가 열렸고 아직 계약이 성사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이후 애플 주가는 2.4%가량 반등했습니다. 이 소식의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인수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달간 애플은 자체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프로젝트는 계속 지연되고 있었고 결국 오픈 AI와의 제휴를 통해 일부 AI 기능을 빌려 쓰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애플이 더 이상 자체 AI 역량을 갖추지 못하는 건가 하는 우려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픈 AI가 애플의 전 수석 디자이너였던 조너선 아이브가 설립한 스타트업 아이오를 인수해 자체 AI 하드웨어 제품군을 개발하겠다는 발표까지 하면서 위기의식은 더 커졌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오픈 AI가 하드웨어까지 만들게 되면 애플과의 제휴는 오히려 경쟁자로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애플은 AI 중심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중심축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퍼플렉서티를 인수하게 된다면 애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시도를 두고 페널티, 박스에 갇혀있던 애플 주식을 다시 끌어올릴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애플이 AI 기업을 직접 인수하게 되면 외부 파트너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AI 기능을 실이나 검색, 서비스 등 자사 플랫폼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AI 인력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고 향후 검색 기반 광고 등 새로운 수익원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애플 주가의 목표가를 $235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주가 대비 약 16%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퍼플렉서티의 기술을 애플의 생태계에 통합하는 데 따른 기술적 어려움, 개인정보와 데이터 스크래핑에 대한 법적 논란, 그리고 소비자들이 과연 이 새로운 AI 기능을 반길 것인가 하는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이 인수는 애플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술 투자가 아니라 전략적 도약이자 동시에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소식은 단순히 한 AI 기업의 인수 논의를 넘어 애플이라는 글로벌 테크 대기업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술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그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은 애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트렌드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시장을 선도할 것인가? 앞으로의 선택이 향후 애플의 주가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산업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세계 에너지 지형을 뒤흔들고 있는 또 하나의 중대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중동입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 이후 불안정한 휴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결정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함께 추진하던 시베리아의 희미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동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가격 협상과 소유권 문제,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대한 중국 내부의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단순한 국지적 충돌이 아닙니다. 이란이 위협해온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흐름의 핵심 동맥입니다. 오만과 이란 사이를 흐르며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잇는 이 해협은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초대형 해상 통로입니다. 중국은 이 지역에서 대략 30%의 가스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액화천 연가스 형태로 공급됩니다.
게다가 중국의 중소 정유 공장들, 이른바 티팟이라고 불리는 곳들은 값싼 이란산 원유에 깊이 의존해왔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자원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갈등으로 인해 이 해협이 폐쇄되거나 제한된다면 중국은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에너지 안보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는 다시 러시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에너지 시장을 상당 부분 잃었고 그 대안으로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중국 석유의 약 5분의 1을 공급하고 있으며 모스크바는 더욱 많은 에너지 공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시베리아의 힘이 프로젝트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2019년에 1차 파이프라인이 개통된 바 있지만 이번에 논의되는 2차 파이프라인은 훨씬 더 대규모입니다. 유럽 대신 중국으로 대규모 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육상 파이프라인인 만큼 모스크바와 베이징 양측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 가스 가격과 계약 조건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둘째, 중국은 단일 국가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을 20% 이상 넘기지 않겠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이 원칙을 깨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중국은 이 프로젝트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한 사업 협상 그 이상으로 양국 간 불신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때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양국의 관계를 무한한 우정이라 표현했지만 현실은 보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위험은 단순히 이론적 시나리오가 아닌 현실의 위협으로 다가왔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 속에서 에너지 자립과 다변화는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발표 이후 이례적으로 중국은 이란산 석유를 계속 구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동시에 미국산 석유도 많이 사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발언이 아니라 중국을 미국산 에너지로 유도하려는 정치적 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더욱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는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다시 만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시베리아의 힘이 프로젝트가 핵심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파이프라인 건설에는 적어도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800마일에 이르는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천문학적인 자금과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도 미중 무역 전쟁, 중동의 긴장, 러시아의 지정학적 고립이라는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해 보입니다. 중국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해상 통로에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긴 육상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해답을 다시 시베리아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향후 수십 년간 아시아 전체의 에너지 전략과 지정학적 균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거대한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